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오랜만에 책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데이터로 경험을 디자인하라는 책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자, 먼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케팅 업계에서는 고객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개선한다, 최적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 데이터로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남긴 흔적, 즉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경험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고객들, MZ세대, 디지털 세대들은 어딜 가더라도 무엇을 하나 소비를 하더라도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은 모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기록하고 또 공유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실제적으로 사는 것을 전자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짐으로써 경험이나 의미를 구매하는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더 이상 기능적 가치가 아닌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에서 답을 찾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디지털 세대에게 소비 행위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구매한다고 할 때 물론 물건 그 자체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아이폰, 애플이라는 기업에 가지고 있는 감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가치를 이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그와 같이 최근에는 사실 어떤 자동차를 사더라도 큰 차를 사거나 신차를 새 걸로 아예 구매를 일시불로 하거나 이런 문화보다는 사실은 렌터카라든지 소형차, 경차가 사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팰리세이드라는 대형 SUV 차량이 있죠. 그런데 이 차량이 30대, 40대한테 엄청나게 많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구매하는가 살펴보니까 이 차를 통해서 단순히 운전을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차박을 할 수 있고 캠핑이죠. 그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간이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선사해주는 차량이다라고 해서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미 자체가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대상이다라고 구매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츠마마라는 어떤 가방 브랜드가 있나 봐요.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이제 만드는 가방인데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라는 리사이클링의 가치를 또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소비할 때 사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 행간에 감춰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념 있는 소비, 착한 소비죠. 그리고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가치 소비. 이런 두 가지 소비 문화가 만나서 소비자들은 이 소비 행위를 통해 의미를 찾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평범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브랜드에서 특별한 의미 혹은 이야기를 가진 경험을 구매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객의 맥락에서 제품의 의미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탈취 기능에 향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취제와 함께 향을 집어넣었더니 어땠죠?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었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코카콜라가 했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그 음료 캔 그 포장재 겉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을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나의 어떤 지인에게 아끼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코카콜라는 서로 사람 간의 연결이란 또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그 굿즈를 굉장히 유행시키면서 커피를 마심으로써 이제 굿즈를 받는 게 아니라 굿즈를 받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문화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고객의 페르소나를 굉장히 다양한 그룹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 혹은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혹은 나 혼자 쉬기를 원한다. 이런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해서 수십 가지의 어떤 매장 인테리어를 구축하고 그에 맞는 의자와 콘센트 배치를 각각 다르게 정의를 함으로써 이 매장마다 저도 스벅을 다녀보면은 어떤 데는 굉장히 공부하기가 좋고 이렇게 약간 좌담의 분위기, 떠드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씩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객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객 관점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고객의 맥락에서부터 사업의 문제를
다각화해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어떤 있던 제품 그리고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본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이제는 고객의 입장에서 재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냉장고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대용량 냉장고를 굉장히 선호를 하셨었죠.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이제 신세계닷컴, 뭐 쿠팡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로켓 배송의 시대, 뭐 새벽에 주문하면 오늘 뭐 점심때 도착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대용량 냉장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어머니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예전보다 냉동실이 거의 절반으로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냉장고가 하는 역할은 음식물의 어떤 보관이라기보다는 어떤 디자인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뭐 비스포크라든지 이런 디자인에 중심된 냉장고도 출시가 되었을 거예요. TV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TV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022년 현재 모든 TV가 사실은 스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뭐 인치수의 싸움이나 화소의 싸움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TV를 보냐 그 상황에 대한 싸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뭐 요리를 하면서 TV를 본다, 침대에 누워서 TV를 본다, 혹은 뭐 교육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G에서 지난번에 이제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이동형 텔레비전이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도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니즈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이 제품이 어떤 의미로 어떤 경험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의 의미를 고객의 맥락에서 재설계해서 이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브랜드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와 가치로서 브랜드를 소비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니라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과 팬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자, 먼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의 고객은 바이어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제품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런 재화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쓰죠. 약간 막교환 느낌. 나는 돈을 낼 테니 제품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는 거고 팬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팬은 여기서 이제 액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제품 그 자체가 가지는 그 이면에 경험과 의미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소비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팬들은 고객과 다르게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뭐 근처 커뮤니티나 지인한테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객보다는 충성 고객에 가까운 팬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고객 맥락에서 재설계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이제 고객이 아니라 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팬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는 분명히 식별되는 어떤 가치나 의미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브랜드는 그럴 만한 팬덤을 형성할 만한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요. 이 의미적 가치에 주목하는 경험의 시대다. 이 의미적 가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몇 가지 개념을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그 브랜드가 이제 의미적 가치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개념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진화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예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이 있죠. 뭐 이제 수돗물이라든지 뭐 바닷물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이 물 자체로는 원자재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정제를 잘 해서 정수를 해서 상품으로 만들면 뭐 생수가 되기도 하고 깨끗한 물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깨끗한 물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어요. 균일한 품질의 물을 먹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서비스화한 게 뭐 정수기라든지 혹은 정수기를 케어해주는 어떤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경험 의미를 좀 더 부여해주면은 매일 우리가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뭐 정수기나 혹은 어플에서 체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목표 관리까지 해준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물을 음용하는 거에 넘어서 고객의 경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가치의 진화 개념과 또 하나의 개념은 고객의 소비 동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초적인 소비의 동기는 기능을 사실은 구매하는 건데요. 사진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기능이 좋다. 그 다음에는 여러 제조사가 있으면 품질도 비교를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치와 경험 단계에서는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가성비 브랜드라든지 아니, 무게가 엄청 가볍다든지 이런 특장점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의 체감 효용, 즉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뭐 들고 다닐 수 있다라든지 그런 이제 엔드 베네핏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삶에서의 어떤 하나의 의미를 주는 그런 지점까지 소비 동기가 점점 이제 상위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뭐 우리가 전자상거래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고객이 어떤 본질적인 원초적인 그런 소비 행위보다는 그 소비 행위를 통해서 경험과 의미를 찾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삶의 맥락에서 새로운 경험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는 브랜드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니즈 때문에 구매한 게 아니라 고객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디지털 환경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이 고객 경험을 더 나게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더 깊은 경험이라고 해서 사람과 데이터가 만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AI 추천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추천해 준다라는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선명한 경험이다. 그래서 사람과 여기서는 사물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를 통해서 180일 동안 뭐 기록을 하면 나의 건강 지수를 100분율로 확인할 수 있다라든지 사람과 사물이 만나서 더 선명한 경험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더 넓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만남인데 디지털 세계에서 내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이런 비슷한 관심사, 뭐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또 데이터와 디지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큰 경험. 그래서 오늘 내가 하체 운동을 했는데 하체 운동을 한 그날에 먹기에 적합한 뭐 건강식을 추천한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물과 사물이 이제 같이 결합되는 오늘 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와 거기에 대한 건강식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만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고객 경험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즉 브랜드의 가치를 이제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디지털 환경 그리고 이 데이터와 분명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론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구매와 소비를 통해서 의미와 이제는 경험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브랜드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바로 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흔히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성과라든지 KPI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이런 개념을 떠올리지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꼭 정량화된 숫자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정성적인 고객이 검색한 뭐 키워드라든지 고객이 남긴 다양한 흔적에 대한 부분을 키워드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경험이죠.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게 바로 고객의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존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새로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제는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경험 재창출 방법론이다라고 해서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사례 중심으로 풀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잘 읽히는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두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고객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고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쪽은 조금 더 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재미 부분은 이제 보통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독창적인가라는 내용은 아무래도 고객 경험을 주제로 한 책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독창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서평은요. 내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고객 경험에 관심이 있다.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라든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커머스를 하신다든지 고객의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기가 좀 적합한 독자 타겟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책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데이터로 경험을 디자인하라라는 책 리뷰를 같이 해봤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